안녕하세요. 마이홈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은 일단은 지금 풍무 역세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풍무 역세권 아파트 첫 번째 나온 아파트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거기에 나와 있는 청약 조건들이 다 마찬가지로 뭐 프루지오 더 마크에도 적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수자인 그라센트 거기도 적용이 될 겁니다. 아울러 호반이 지금 5블럭이 나왔는데 4블럭도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C5라고 그래갖고 주상복합도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도 거의 비슷하게 적용이 될 겁니다. 다만 바뀌는 거는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에서 보면 소득 구분으로 분할을 하기 때문에 청약자들을 구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득 관련된 부분이 내년이면 또 금액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좀 바뀔 거지 나머지는 크게 바뀔 건 없어요.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호반 서밋 같은 경우는 특별 공급 청약으로 할당량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상 이 특공에서 승부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 공급 청약 중에 생애 최초, 신혼부부, 그리고 다자녀, 그리고 노부모 부양까지만 하면은 특공을 다 했다고 보시면 되세요. 뭐 기관 추천하고 뭐 장애인 같은 건 있는데 이건 따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건 큰 의미가 없고, 이번 청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생애 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그리고 노부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 공급 청약에 대해서 한번 자격 요건 한번 쭉 설명드리고 거기에 필요적으로 따라오는 정보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지금부터는 이제 생애 최초 가볼게요. 생애 최초가 가장 경쟁률이 높아요. 가장 경쟁률도 높고, 왜 그러냐면 생애 최초는 주택이 없고 특공으로 특별 공급 청약으로 청약하신 이력만 없으시면은 청약이 가능하신데 그게 대부분 생애 최초예요. 대부분 생애 최초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생초라고 합니다. 생초고, 그리고 경쟁률도 제일 높아요. 왜 그러냐면 이 그 무주택자이면서 청약을 안 하셨던 분이 대부분, 그리고 신혼부부 빠지고 나머지 이후, 신혼부부가 기준이 7년이에요. 7년. 결혼하고 나서 7년이기 때문에 7년 이상 넘어가신 분들은 다 생초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갖고 생초가 가장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다뤄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생애 최초 자격 요건 볼게요. 좀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한번 정리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생애 최초는 간단히 얘기해서 내가 지금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부모님도 무주택자예요. 근데 60세 미만이에요. 예?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에요. 그런 경우 모두 가족 구성원 모두가 만약에 아무도 청약 이력이 없다라고 하면, 특공에 대한 청약 이력이 없다고 하면 생애 최초가 자제분, 성인인 자제분도 가능하시고 부모님도 가능은 하세요. 근데 중복 청약 되면은 어광 하고 탈락됩니다. 그리고 한 분만 몰아서 특공을 해주셔야 돼요. 전 세대원에서. 자, 이렇게 해갖고 청약을 하실 수 있는 요건이 생애 최초예요. 그리고 1인 단독 가구라고 해서 내가 부모님이 집이 있어. 그리고 내가 따로 나와서 독립해서 살고 있어서 난 무주택자예요. 그런데 여기는 1인 단독 가구라고 해요. 여기 같은 분은 전용 60 타입만 가능합니다. 전용 60 타입 미만만. 그렇기 때문에 호반은 안 돼요. 그리고 프루지오도 안 돼요. 그럼 뭐만 돼요? 수자인 그라센트만 돼요. 1인 단독 가구는. 그러니까 그 점 꼭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자, 그걸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면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요번은 특공이 대상자가 돼요. 근데 1인 가구인데 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인데, 여기서 1인 가구는 추첨제만 신청 가능하며 단독 세대와 단독 세대가 아닌 걸로 구분이 된다고 얘기돼 있어요. 자, 단독 세대란 단독 세대주이면서 동거인이나 형제 자매 등 구성원에 해당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 경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돼 있고, 이 세대는 전용 60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따로 혼자 나와서 독립되어 있는 분은 이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직계전손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이라고 했어요. 단독 세대가 아닌 것.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거 있죠. 자세하게. 부모님도 무주택자이면서 나도 무주택이면서, 그래서 내가 청약을 넣는 케이스. 그 대신 내가 대표해서 넣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요게 생애 최초가 되는데, 요거는 자격 요건이고, 그 다음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알아보면 소득세예요. 5년치 소득세 납부하신 분. 5년치 소득세. 알바한 것도 상관없어요. 3.3% 들어간 것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직장인 소득도 상관없고요. 자영업으로 해서 자기가 사업소득이 있는 분도 상관이 없어요. 어찌됐든 소득세를 납부하셨던 이력이 5년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소득세 납부하셨던 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생초예요. 아셨죠? 이분들이 생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빨간 마크 여기서 보세요. 소득 구분으로 잘라요. 소득 구분으로 자르고 그 다음에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랑 상담하셨던 분들 있죠. 저랑 전화 상담하셨던 분 중에 제일 먼저 제가 묻는 게 주택 있으세요? 아니면은 어디 사세요? 라고 물어봐요. 지역을 여쭤보는 거였어요. 지역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면 소득 구분 보면 신생아가 두 부류가 있어요. 소득이 낮으신 분은 우선 공급, 소득이 어느 정도 초과되시는 분들은 일반 공급으로 나와요. 여기 신생아는 만 2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이제 막 결혼해서 이제 자녀가 생기신 분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혹은 둘째 자녀가 무주택이면서 2세 미만인 신생아가 있으신 경우라면 이분들은 거의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당첨 유력인데, 자, 이제는 그러면은 일반 생애 최초 하시는 분들은 우선 공급을 보셔야 돼요. 우선 공급. 우선 공급. 자, 우선 공급은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소득이 제일 우선이라고. 소득하고 김포에서 승부가 날 거예요. 여기는.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자, 소득 한번 볼게요. 자, 소득 한번 봅시다. 자, 소득 보면 여기 우선 공급 보이죠? 우선 공급 130% 이하. 여기가 지금 보면 936만 6천 원이에요. 이게 작년 월 평균 소득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작년 소득 거 있죠? 작년 소득 5년치 채우고 나서 작년 소득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작년 소득을 12로 나눠 보세요. 전체 총 수입액 중에. 그래서 평균치가 자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근데 이게 역산을 한번 해보면 이게 한 달에 930만 원을 번 사람이에요. 그럼 이게 연봉 1억 1천이란 거예요. 이게 우선 공급 대상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자기가 직장 생활하든 뭐 자영업을 하시든 간에 다 우선 공급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별력이 별로 없어요. 만약에 여기다가 여기 지금 이제 여기가 이제 930만 이제 생애 최초니까 이 정도 들어와요. 그러면은 자, 웬만한 사람들 다 들어온다는 소리예요. 다 그냥 다 범위가. 자, 그렇다면 그 다음은 지역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내가 만약 생애 추출을 넣었다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소득으로 자르는 거예요. 소득으로. 자, 먼저 신생아 있으신 분들 쫙 배당해서 여기 당첨시켜요. 세대수만큼 자동 배정시키고, 그리고 남어. 그러면은 얼마 나냐면 이제 연봉 1억 1천 미만 사람들만 쫙 모아요. 지금 이제 일반 우선 공급 대상자만 이렇게 뽑아요. 자, 일반 우선 이제 금액 이제 소득이 맞는 사람들로 이거 얼마나 많겠냐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김포 지역만 따로 뽑는 거예요. 김포 지역만 따로 뽑아서 여기서 이제 경합을 시켜 보는 거예요. 경합을 시키는데 여기서도 애매모호하다. 그럼 여기서 추첨 그냥 들어 올려 버리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갖고 추첨으로 다 뽑는 거예요. 뽑고 남았다. 그럼 어디로 가냐? 일반으로 가는 거예요. 일반으로. 그때 가서 일반으로 뽑고 여기서 이제 저기 됐다. 그러면 남은 사람들 걸로 해갖고 싹 다 모아서 추첨 공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그래서 생애 최초는 이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이 반드시 들어오셔야 돼요. 김포 지역으로 들어오시면은 꽤 괜찮다. 자, 그러고 나선 추첨이다. 타 지역은 그냥 추첨이다. 근데 추첨에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생애 최초는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딱 뭐 딴 거는 없어요. 딴 거는 없고 요 기준으로 해서만 뽑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자산. 혹시 여러분들께서 이 생애 최초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산이 3억 3천 미만이시면 돼요. 근데 그 기준은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여기 지정되어 있는 공시지가나 개별주택 가격이나 이런 거, 그리고 지방 뭐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에 대한 기준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재산권이 어떻게 되시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생애 최초 한번 설명드렸고, 다자녀랑 신혼 부부는 좀 겹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두 개는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 이번에는 노부모 특별공학 노부모 한번 가볼게요. 노부모. 제가 혀가 짧아서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노부모는 딱 없어요. 별거 없어요. 그냥 부모님 모시고 살면 되는 거예요. 몇 년 이상? 3년. 자, 여기 보면 정확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경기도 서울, 경기, 인천에서 무주택으로 있으시면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 그리고 배우자 직계 존속이니까 뭐냐면 장인 장모님 모셔도 상관없어요. 단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으셔야 돼요. 자, 요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요건이 어렵죠. 그렇죠. 요즘에는 부모님 모시고 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요건만 맞으면 여기는 유력하다. 요건만 맞으면 유력하니 한번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조건 자체가. 자, 그 대신 여러분들 또 기억해 주셔야 될 거. 자, 김포 지역을 제일 우선적으로 뽑고 김포 지역에서 가점으로 분류를 해서 뽑는다. 근데 동점자가 나온다. 그러면 청약통장 가입 기간으로 나오는 거고, 이 청약통장 가입 기간까지 동일하다고 보면 거기서 랜덤으로 추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역으로 이렇게 풀어서 한번 설명해 드려봤습니다. 자, 노부모 특별 공약은 노부모 특별 공급은 점수가 이렇게 배점이 다 나와 있어요. 무주택으로 했을 때 총 최고 점수 32점. 부양가족수 보통은 이제 3인에서 5인 사이니까 20에서 30점 사이 정도의 점수. 요것만 해도 한 50점 넘죠. 그죠? 자, 그 다음으로 보면은 입주자 저축, 그러니까 청약통장 가입 기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10년 내외이기 때문에 10점에서 11점, 1점에서 11점 사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웬만한 정도의 점수다 그러면 60점에서 65점 사이면은 여기는 당첨권으로 보셔도 돼요. 노부모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거 가점 계산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여기서 와이프 거 통장 합치면 의미 없어요. 합쳐봤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노부부 특별 공약까지 간단히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제부터는 신혼부부예요. 신혼부부부터 하고 다전이랑 섞어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신혼부부는 7년이에요. 7년. 기준이 7년. 기준이 7년. 기준이 7년이니까 7년 미만이시면 되세요. 그리고 자, 여기는 제일 중요한 게 소득으로 자릅니다. 신혼부부는 소득이다. 생애 최초도 소득이고 신혼부부도 소득인데 여기는 합산소득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소득 구분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순위예요. 순위라 하면은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1순위, 없으면 2순위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내가 만약에 신생아가 있으면 매우 유력. 근데 이제 보통 수준은 뭐냐면 우선 대상자, 일반 우선 대상자 들어가면 여기서 미성년자 자녀가 있냐 없냐로 갈려요. 있으면 순위로 들어가는 거고, 그럼 여기까지 웬만한 사람은 다 들어올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냐? 지역이죠. 지역 어디? 지역 김포. 김포. 자,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김포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는 유력하다, 안 하다? 유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보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생초랑은 많이 비슷해요. 신생아가 있는데 소득 구분이 100% 이하이거나 그리고 부부인 경우에 120% 이하인 경우에요. 자, 일반은 자, 120에서 160 사이인 거고, 그 다음이 우선 공급입니다. 우선 공급으로 월 평균 100 이하인 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렇고 요거는 소득 구분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순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순위는 여기 보시면 순위 나오죠. 자, 순위가 뭐냐면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당연히 신혼부부 특권이니까 혼인 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여 미성년자가 있는 분 나왔어요. 근데 신혼부부 특공은 7년이니까 뭐 미리 출산하시고 결혼하신 분도 있겠으니까 뭐 어찌됐든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1순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래도 웬만큼은 다 들어오실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지역으로 갈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이렇게 보시죠. 그럼 소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득 보는데, 자, 소득을 보면, 자, 신생아랑 우선공급인데, 우선공급만 볼게요. 신생아야, 어차피 뭐, 많이 여기는 있으신 분도 있으니까. 자, 3인 가족인 경우는 단독세, 소득만 한 분만 있으신 경우에는 700만 원 이하. 그러면 700이면 이것도 또 따져보면, 12로 하면은 뭐, 연봉이 한 8천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웬만하면 들어와요. 근데 또, 여기다가 또 나눠놨어. 부부 또 맞벌이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맞벌이는 800이에요, 800. 800. 그럼 이것도 해도 뭐 연봉 1억 되는 거죠. 그죠? 두 분이 합쳤을 때 연봉 1억이면은 이 정도 범위 안에 들어오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우선 공급 안에 다 들어온다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자,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내가 신혼부부 특공에서 당첨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뭐냐라고 보면 자, 소득이 일단은 뭐 7, 800만 원 월 평균 소득으로 작년 기준입니다. 거기 안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내가 신생아가 있어. 미성년자 자녀가 있어. 그럼 1순위. 자, 여기까지는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웬만한 사람들 신혼부부 다 들어와요. 자, 그렇게 되고 그러고 나서 내가 저기 지역이 어디냐요? 김포죠. 그럼 여기서 김포에서 쭉쭉 뽑아낸다는 소리예요. 쭉쭉 뽑아낸다는 거. 자, 왜냐면 신생아가 있으신 분들은 먼저 걸러낼 거란 말이에요. 먼저 자, 착착착 당첨시키고. 자, 우리는 항상 커트라인이 중요한 거니까. 그죠? 커트라인이 어디가 마지노선인지 중요한 거니까. 그렇다고 정리를 좀 해보자면 김포에 출산한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이런 경우는 간당간당하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경쟁률에 따라서 변동폭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괜찮죠?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신혼부부예요. 신혼부부 특공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재산 있는 거 있으면 재산 따져보시면 되는 거니까.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내가 미성년자 자녀가 둘이 있어. 미성년자 자녀가 둘. 중학생도 있을 수 있고 고등학생도 있을 수 있잖아요. 혹은 내 다자녀를 따졌을 때 그냥 다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결혼을 했는데 미성년자 자녀가 둘이 있어. 그러면은 미성년자 자녀가 둘이 있을 경우 내가 7년 안에 결혼 안짝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다자녀도 넣을 수 있고 신혼부부도 넣을 수 있어요. 그럼 어디 넣을까요? 어디 넣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다자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자녀 기준부터 먼저 보신 다음에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자녀는요, 미성년자 둘이에요. 결혼하고 무주택으로 미성년자 자녀 있으면 돼요. 자, 임신하신 분도 가능합니다. 입양자녀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증빙자료 있으니까 증빙자료만 첨부하시면 되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역 보죠. 여기서는 다자녀는 무조건 김포가 우선이에요. 그리고 배점이고요. 그죠? 자, 김포면서 배점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배점까지 같아. 그럼 미성년자 자녀 수로 나누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같아. 그러면 청약 신청자의 연령이 높은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도 같다라고 하면 추첨이에요. 랜덤 추첨. 자, 이렇게 보는데 여기는 다자녀는 김포 지역이 우선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모집하는 거 보면 김포, 경기도 반반이고 그 다음에 서울, 인천 거주자가 5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넣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봅시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지역에서 갈린다고 했으니까 지역은 이 정도 나왔으니까 변별력이 별로 없고, 그죠? 자, 배점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배점. 배점 보면은 전 이제부터 배점 한번 쭉 뭐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계산 한번 해봅시다. 몇 점이면 당락이 될지 한번 최저점으로 한번 계산 한번 쑥쑥 넣어 봅시다. 자, 미성년자 자녀대가 둘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둘. 자, 영유아. 영유아 이건 좀 애매하긴 한데 영유아 만약에 빼봅시다. 영유아 빼봅시다. 그럼 25점. 그죠? 그리고 일반 부부라고 했을 때는 그냥 요 세 세대 이상이나 한 부모 가정을 뺍시다. 자, 빼고 그냥 아이 둘만 있다고 가정해 볼 때 미성년자 자녀가, 자, 무주택 기간 참 애매모호하니까 그래도 한 10년, 5년에서 15년 잡아봅시다. 15점. 자, 그냥 일반 가구로서. 자, 해당 시도 거주 기간 그냥 5년에서 10년 봅시다. 10점. 김포니까 이거 해당 시도 거주니까 시도니까 경기도도 포함이에요. 해당 시도니까, 그죠? 자, 여기로서 현재까지 거주한 기간을 산정을 하는데 시도 거주 기간을 10점 봅시다. 요 정도. 자,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 10년이니까 뺍시다. 그럼 이거 얼마야? 점수가요? 30, 40, 50이에요. 그 50은 쉽진 않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간단히 보면 내가 아이가 셋이 있을 경우는 매우 유력이 됩니다. 자, 35점이죠. 자, 그리고 영유아 자녀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럼 5점. 세 세대 이상 이건 빼고요. 이거는 뭐 특별 케이스니까. 자, 무주택 기간 10년, 15점. 그죠? 자, 그리고 해당 시도 거주 기간 10년. 자, 10점. 자, 10년 이상 5점. 요거까지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럼 얼마 나오냐면 가만히 있어 보자. 자, 40, 55, 65, 70이래요. 자, 그러면 70점대 정도 되면은 안정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70이면, 죄송합니다. 70이면은 여기가 커트라인이 될 확률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봅시다. 내가 만약에 자녀가 둘이 있어요. 자녀가 둘이 있어. 그리고 난 결혼한 지 이제 7년 미만이에요. 그럼 다자녀를 넣는 게 나을까요? 신혼부부 넣는 게 나을까요? 요건을 만나보면. 어차피 두 분 합산으로 했을 때 뭐 소득이 1억 미만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 그럼 신혼부부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다자녀는 웬만해서는 원래 작년인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자녀가 셋이었어요. 셋이었는데 지금 이거를 내려놨단 말이에요. 둘로. 그 둘이니까 확 늘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자녀가 둘인 상황이라면 내가 다자녀를 넣을지 신혼부부를 넣을지를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자녀를 넣을지 생일철철을 넣을지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고민하시는 분들. 근데 이거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지금 제가 당장 요거는 개별적으로 상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건 저는 조건을 다 들어본 다음에 생일철철을 넣을지 아니면 다자녀를 넣을지를 그때는 고민을 또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전반적인 그 특공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렸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쭉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세대수 한번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거, 안 보이시겠다. 또 이거 한번 조금만 더 키워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자, 84A 봅시다. 84A. 자, 84A 보면, 자, 84A요. 84A 보면 세대수는 331개 세대인데, 기간 빼고, 철거주택 빼고 나면 다자녀가 33개예요. 84A가. 신혼부부 76. 그죠? 생초 63이에요. 그럼 세대수만 많은 거 봤을 때는 76 넣는 거. 한번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자녀와 신혼부부 고민하고 계실 때 내가 자녀가 두 분 있다라고 하면은 신혼부부 쪽 넣는 거는 추천드리고요. 생일치적으로 다자녀 갖고 랑 겹치는 경우가 생기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그냥 단순 논리로 봤을 때는 그때는 뭐냐면 다자녀의 가점이 얼마가 되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70점 전후라면은 다자녀로 가시는 게 맞으세요. 왜냐면 자녀가 여기는 생일치초에 있는 자녀가 없으신 분도 들어오니까. 그런 거 따졌을 때는 다자녀도 괜찮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찌됐든 지금 보면은 세대수 많은 걸로만 단순 논리를 봤을 때는 신혼부부에 제일 많이 할당이 돼 있어요. 220개 중에 76개가 들어와 있으니까요. 자, 84B 타입도 지금 뭐 모델하우스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나왔어요. 생각보다 잘 나왔고 이것도 판상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 다자녀 18개, 신혼부부 42개, 노부모 5개, 생일 최초 34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혼부부 쪽에 힘을 많이 주고 있다는 게 지금 느껴지시죠? 자, 그래갖고 요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어차피 112로 가면은 그때는 다자녀는 또 이쪽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다자녀는 이쪽으로 하는 거 괜찮아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다시 112 타입도 나는 상관없다. 근데 난 특공 넣을 거다. 그러면 다자녀도 괜찮아요. 다자녀 그때는 특공으로 따졌을 때. 자, 다시 112 얘기했어요. 84AB라고 헷갈리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리고 제가 노부모는 별 이렇게 크게 설명 안 드려요. 왜냐면 통장이 많이 안 들어와요. 그렇고 뭐 이번에도 꽉 찰지 안 찰지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배정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자녀가 둘인데 나는 그래도 모델하우스 가서 봤더니 112A 괜찮더라. 그리고 나는 납부할 수 있다라고 보면 여기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조건에 따지신다고 하면
조건이 맞으시면 자, 이렇게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자, 늘 지금 저녁 때까지도 전화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면은 전화 주시면은 친절히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관심 고객 등록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분양 계약하시고 나서 계약서까지 딱 받으신다고 하면 그때 제가 개별 연락을 따로 드려서 또 청약 이게 계약 당첨금도 따로 또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부담 없이 전화 주셔갖고 저랑 상담하시면은 그래도 나름 만족도 높으셨었어요. 그래갖고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댓글보다는 전화 주세요. 전화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풍무역 역세권 개발 특별 공급 청약 중 여러 가지 있었는데 생애 최초 노부모 그리고 신혼부부 그리고 다자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